자, 이번 시간에는 설명 방법과 논증 방법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설명이나 설득을 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걸 봐야 되죠. 설명이나 설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타당성을 평가하며 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 그리고 논증 방법을 잘 파악해야 되고, 타당성이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acceptable 하다는 거죠. 그거는 타당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성은 뭐냐면 그것이 충분히 관련이 돼 있어. 이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옳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적절성이란 것은 관계 있음에 대한 거죠. 관계 있는 정보를 넣는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능동적이고도 비판적인 형식으로 글을 읽는다는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게 방금 봤던 이 타당성과 적절성. 다시 말해 타당성은 옳은 것, 적절성은 관계가 있는 근거. 그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원에서 봐야 되는 거, 설명, 논증입니다. 논증이 뭘까요? 논증. 논증 뭐예요? 논증. 학교에서 했을 것 같은데, 논증이 뭐죠? 서연이, 논증이 뭐야? 논증. 뭐라고? 논증? 우리 했는데. 자, 논증은 논리, 주장과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예요. 그게 논증입니다. 그렇죠? 주장과 근거로 뭔가 뒷받침해서 타당성을 밝히는 게 바로 논증이다. 자, 그래서 타당성, 옳은 거, 옳고 그른 거, 타당한 거.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적절성은 적절한 근거라면. 관계 있는 거. 관계가 있는 예를 들고 근거를 들어야지, 관계가 없는 것을 예로 들면 그거는 적절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학교에 매점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근거로 학생들의 영양 상태가 너무 부실해요, 이런 것은 적절성이 좀 떨어지는 근거가 된다라는 게 좋은 예가 된다. 영양 상태 때문이 아니죠, 그죠? 학생들이 뭔가 취식을 한다든지 근데 학교에 매점을 설치하면 확실히 급식 같은 걸 잘 안 먹게 되고 이러니까 매점을 다 없앤 것 같아요. 선생님 시절에는 학교에서 급식 같은 게 있지 않았죠.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빼고는 먹을 게 없지. 그래서 매점이 꼭 있어야 돼. 빵도 사 먹어야 되고 거기 막 콜라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매점이 학생들의 건강에 꼭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급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매점을 없앤 것 같은데, 매점이 없다는 건 너무 낭만이 없지 않아? 학교에 매점이 있어야지. 오늘 끝나고 앞에서 우리 시위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분들은 앞에서 선생님하고 함께 시위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읽기, 파악하기, 평가하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논증, 타당성, 적절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탕수육이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튀긴 것에 여러 재료를 넣고 끓인 녹말물을 부어 만든 음식이야. 그러므로 본래의 의도에 따라 소스를 부어 먹어야 해, 이랬죠. 자, 그랬더니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하죠. 튀김 요리는 바삭한 식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해. 탕수육도 튀김 요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삭한 식감을 살리려면 고기를 소스에 조금씩 찍어 먹어야 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부먹과 찍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상에 관한 설명을 중심으로 주장을 내세웠는지, 일반적 전제를 근거로 구체적이고 개별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심이 되는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일반적 전제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연역이라고 해요. 연역적입니다. 전제를 세우고 거기에서 개별적인 거. 큰 거에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연역적인 설명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작은 것들 하나하나 다 긁어 모아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귀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역의 반대가 귀납이에요. 그러니까 귀납은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고, 연역은 전제로부터 결론에 도달하는, 구체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연역은 큰 범위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납은 작은 것들을 모아서 결론에 도달해요. 작은 데서 커지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것을 모아서 보편적 결론에 도달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귀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연역은 큰 전제로부터 구체적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전제죠? 그러면서 그 배달 서비스 노동자도 노동자에 속한다. 따라서 배달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돼야 된다. 연역이에요. 큰 데서 작은 데로. 아시겠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공자도 죽었다. 세종대왕도 돌아가셨다.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 나도 결국에는 죽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언젠가 죽는 존재이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죽음에 이른다. 보편적 결론에 도달하죠. 그죠? 개별 사례를 다 모아서 결론에 도달하는 게 귀납. 연역은 큰 전제로부터 개별적, 구체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요것만 오늘 알아도 충분히 많은 것을 얻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꼭 연역과 귀납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연역과 귀납으로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재미있을 때는 왜 시간이 빨리 갈까? 자, 그래서 소재가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2시간 수업하는 건 막 10시간처럼 느껴져요. 근데 친구하고 막 게임 같은 거 했을 때는 한 5시간 했는데 막 한 50분 정도밖에 안 흐른 것 같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놀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선생님도 하루 쉴 때는 무슨 잠깐 쉬었는데 벌써 밤이야. 그죠? 네. 자, 근데 뭐 수업을 할 때도 잠깐 뭐 한 2-3시간 전에 출근한 것 같아요. 아침 9시부터 선생님 오늘 수업했거든요. 네. 수업을 했는데 잠깐 한 것 같은데 벌써 저녁이에요. 시간은 항상 빨라. 근데 어쨌든 뭔가 우리가 놀 때는 시간이 훨씬 빨리 지나가. 일을 할 때는 아무 좀 더디죠. 특히 여기 남학생들은 나중에 군대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군대, 이제 남자들 군대를 꼭 가야 할까? 이런 다 그냥 누구나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모병제로 하면 되지 않을까?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해? 민재야? 모병제가 뭔지 알아요? 가고 싶은 사람만 군대 가는. 나라를 지킬 사람, 너 군대 가면 나라 지킬 것 같아? 네. 약간 보이스카우트 놀이 같은 거 같아요. 물론 나라를 지키러 가는 게 맞아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인데 이제는 큰 미사일 같은 걸로 전쟁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 1년 반밖에 안 되잖아. 선생님 군대를 41개월 갔다 왔거든요. 3년 5개월입니다. 병사로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선생님은 장교로 갔다 왔어요. 어쨌든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일반 군대 가면 1년 반밖에 갔다 와. 그냥 1년 반인데 나의 반밖에 안 되는데 갔다 와. 자, 갔다 오는 걸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군대 가서 선생님이 느낀 거 월요일이 시작됐는데 수요일이 안 와요. 100만 년처럼 길어. 너무 길었어요. 선생님 군대가 너무 끔찍했어요. 자, 하여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하여튼 막 하기 싫은 일을 가서 막 훈련해야 되고 이러니까 힘들죠. 놀 때는 상대적으로 빠른데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 그런 내용이죠. 자, 특징입니다. 첫 번째, 문답법을 사용하죠.
문답법을 쓰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공통점을 비교하는 것을 비교, 차이점 비교를 대조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까닭 설명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구체적 실험 결과를 수치와 함께 제시하면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어떤 연구조사에 따르면 70몇 %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자, 요즘 전 국민 건강 그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명 중 국민 3명당 1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면 굉장히 설득력이 높아지고 믿게 된다. 수치. 자, 그래서 설명의 효과가 높아지고 설득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제재 구조도 한번 가볼게요. 시간의 종류와 개념이 뭔지 설명이 들어가죠. 중간,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경우, 변화에 둔감해지거나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 때, 그때는 그냥 빨리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할 때는 천천히 가던 이 시간이 왜 친구와 놀 때는 빨리 갈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흥미와 공감을 유발하죠. 자, 재밌는 일을 할 때는 1시간에 10분 같은데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죠. 시간은 늘 똑같아요. 자, 이것은 무슨 시간이죠? 절대적 시간이죠. 자, 근데 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은 상대적 시간입니다. 자, 이것을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2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구분이에요. 큰 것을 둘로 나누었죠. 구분이 된다. 작은 것을 그룹에 묶어주면 분류가 되죠. 여학생 3명은 중앙 중이고 1명은 중앙 중이죠. 1명은 대화여 중이다. 분류가 되는 거죠. 왜? 개별적인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묶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구분을 했다. 이 말들은 그리스 신화 속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와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했습니다. 그죠? 유래가 나왔죠. 크로노스는 절대적 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개인에 따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을 때 시간이 왜 빨리 갈까라는 것은 바로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가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른다. 거꾸로 흐를 수 없고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도 모두 과거, 현재, 미래 방향으로 흐른다. 하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은 언제 어디서든 일정한 속도예요.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때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차이점이 나타났죠. 뭐죠? 대조가 사용돼요. 자, 근데 둘 다 시간이야. 그래서 이거는 공통점을 비교했죠. 비교예요, 둘 다. 공통점을 비교하면 비교라고 해요. 근데 차이점을 비교하면 그걸 대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다 비교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비교했어. 공통점인 것은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근데 크로노스는 일정한 속도, 시간의 절대적인 거라면 카이로스는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그래서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죽었다 깨도 바꿔낼 수 없는 절대적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상대적 시간이다. 따라서 제목에서 말한 시간, 재미있을 때 왜 시간이 빨리 갈까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고 느낄까? 첫 번째는 이렇게 했죠. 자, 이것을 자문자답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심과 흥미가 높아져요. 우리가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상황의 첫 번째는 이러면 진부해. 그냥 그렇구나 한데 어떻게 할 때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낄까? 이러면 읽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집중하게 돼요. 이게 그 표현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2021년 프랑스 동굴에서 진행된 딥타임이라는 실험 사례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 주변 변화에 둔감해지는. 자, 실험에 참여한 15명의 사람들이, 자,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이 예시가 나타났죠. 자, 시계와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 생체 리듬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알아보려고 자발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실험의 목적과 방법이 나왔죠. 결과 낮과 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참가자들의 생체 리듬은 32시간 주기가 되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2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간 걸까? 더 느리게 흘러간 걸까요? 빨리 흘러갔죠. 8시간 더 빨리 흘러가 버린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흥미로운 사실은 참가자들이 동굴에서 실제 생활한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30일 정도로 추측했다. 자, 그러니까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지면 시간이 빨리 흐르는구나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이 문단을 구성했다. 이걸 알 수 있죠. 프랑스의 실험, 그죠? 그리고 문답법. 이 문단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문답법과 프랑스의 실험, 예시 자료 이렇게 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동굴 안에서 지내는 참가자들은 시간의 흐름 자체를 제대로 인식 못하죠. 그러다가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있으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 자, 그래서 실험 참가자들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실제보다 천천히 흘렀다. 즉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있어. 시간이 빨리 갔다고 생각하게 된다.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있기 때문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해답이 뭘까요?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죠? 그냥 껌껌한 데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창문이 없죠. 그리고 시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지났는지 알 수 없어.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된다. 그냥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은 일정한 짧은 시간, 뭐 몇 시간 이러면 너무 심심해. 왜 이렇게 막 할 게 없어. 그럼 지루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안에 껌껌한 데서 생활을 하게 해서 일정 시간을 딱 일정 기간을 봤더니 훨씬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꼈다 이런 거죠. 좀 특이하죠. 자, 동굴 안에서는 왜 40일이 30일 정도로밖에 안 느껴졌을까? 자, 그러면 주변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시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집니다. 핵심은 뭐죠? 시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다가 실제 시간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된다. 이 실험의 참가자들이 동굴 안에서 지내는 동안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동굴 안에서는 변화에 둔감해지고 두 번째로 가니까 시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죠. 그래서 40일 생활을 했는데 3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린 거죠. 나는 30일 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40일 됐다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둔감.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40일 동안 가둬놓은 거야. 그죠? 30일 가둬놓은 거죠. 가둬놓은 게 일부러 감금시킨 게 아니라 생활한 지 30일 정도. 그러니까
저기 40일 동안 감금해 놓은 거죠. 근데 감금해 놓은 게 실험 때문에 감금한 거죠. 그죠? 그랬는데 우리는 한 3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랬는데 실제 시간은 40일이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 어때요? 나 한 3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벌써 4시간 됐어?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으면 몰입을 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이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건담 조립을 되게 좋아하는데 몇 달에 1개 정도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막 엄청 많이 막 부품이 많아요. 잘 나갔고 막 하면 어느 날 이제 하면 팔 하나 만들고 그거 하는데 나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벌써 한 3시간 지났어. 그 안에 막 팔 한쪽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이 막 100 몇십 개 돼요. 그걸 다 이렇게 조립한다고 생각해요. 엄청 빡셉니다. 그걸 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그 취미예요. 학생들은 그거 지겨워서도 그만큼은 못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건담이 집에 한 200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막 조금씩 계속 만들어 온 거죠. 진열대 한 3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사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그런 협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 사오면 이렇게 등짝 스미싱도 탁 맞고요. 왜 또 사왔어? 뭐 이렇게. 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생활했던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변화에 둔감해지고, 그죠?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이 잠시 마비되죠. 왜? 선생님은 오로지 건담 8 완성에만 집중해 있으니까. 시간이 빨리 흘러가 버려요. 자,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카이로스의 시간이 실제보다 천천히 흐르거나 아예 흐르지 않고 잠깐 멈춰 버려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 한참 빠져 있다가 실제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 다음 문단.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두 번째 경우는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 때.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죠? 10살에는 시간이 시속 10km로 가고 70살에는 시간이 시속 70km로 간다. 이랬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느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새로운 경험. 그리고 늘 새로운 일상이 계속 펼쳐지고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느려. 중학교 2학년 1년이 어른들 한 40대로 치면 한 2, 3년 수준에 달할 겁니다. 느낌상으로. 나이가 들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다 알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 되고 여름에서 가을 되는 게 훨씬 익숙해요. 그러니까 몇 밤 자고 일어나면 가을 돼 있고 몇 밤 자고 일어나면 벌써 겨울 지나고 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도 점점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한 20대, 30대 때는 되게 시간 안 가고 막 되게 지루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냥 몇 달 자고, 몇 달 지나면 한 2-3살 먹고 막 이렇게 돼 있어. 점점 익숙하니까 새로울 게 많이 없는 거죠. 그죠? 네. 새로울 게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아주 센세이션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분이 또 서울시장이 됐어요. 와, 놀라운 사건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좋아, 그분이? 예. 자, 주어는 없습니다. 그냥 잠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려요. 예.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주어를 밝히지 않았어요.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안 간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어른은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다 똑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한 70살쯤 돼서 내 인생 뭐 이룬 것도 없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자, 욕심이죠. 사실은 엄청 많은 걸 하고 살아왔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 노인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이미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래 살고 싶은 것을 이미 성취하신 분들이. 그죠? 네. 자, 별로 부럽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1996년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역시 또 예시가 나왔죠. 이런 말이 사실한 걸 입증했어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3분을 세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3분이 지났다고 생각한 시간과 실제 경과한 시간을 비교했더니 20대 이하는 3분 3초예요. 근데 60대 이상에서는 3분 40초입니다. 자, 대조가 나타났죠? 그리고 구체적 수치에 따라서 신뢰성도 높였다.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죠?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처음 경험해보는 새로운 일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간은 더 느리고 어른들의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경험은 매우 특별하죠. 블랙 커피를 커피 전문점에 가서 에스프레소로 내려준 블랙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 없죠. 자, 어른이 됐을 때, 선생님이 20대에 처음 블랙 커피를 탁 마셨을 때, 그냥 믹스 커피 말고, 달달한 거 말고, 블랙 커피를 딱 마셨을 때, 짠! 했던 그 느낌. 자, 그 느낌은 굉장히 그거에 익숙해지기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아주 길게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커피 맛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음미하고 막 거기에 취미까지 생겨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요. 와, 이거 뭐 엄청난 커피입니다. 마셔보면 다 비슷해. 그러면 더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의 시간이 오히려 느리고 어른들의 시간이 더 빠른 이유는 바로 익숙해짐의 정도죠. 어른들은 익숙해진 게 많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경험이 없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고 그러면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젊은 사람일수록 그렇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자신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것에 비해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한다. 자, 대조. 그죠? 어른들은 어때요?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조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우리 교과서의 글도 지금 한 페이지가 빽빽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흐름이죠. 그죠? 키워드를 잘 봐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동굴 안에서 생활할 때와 밖에서 생활할 때. 자, 동굴 안에서 생활할 때 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 변화에 둔감해지고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른들은 벌써 목요일이야 했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목요일이야. 빨리 토요일이 되고 싶은데 그럼 토요일 되면 또 학원 막 일찍 가잖아요. 네.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했습니다. 자, 모든 글의 지금 끝부분이죠. 결말 부분의 역할은 뭐냐면 요약 정리. 글의 끝부분은 인상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줘야 된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느낌일 뿐이다. 실제로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이런 느낌은 심리적인, 중요한 내용 나오죠? 심리적인 상대성. 자, 다시 말하면 절대적 시간에는 변함이 없어요. 어차피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심리적 상대성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 자, 재밌는 사실은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상대적 시간이죠. 그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절대적 시간입니다. 아, 나도 헷갈린다. 그렇죠? 네. 크로노스의 시간은 절대적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상대적 시간입니다. 자, 매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이것은 뭐가 될까요? 절대적 시간이죠.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자, 카이로스죠. 우리가 보내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자, 카이로스의 시간은 온전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어디에 몰입하느냐. 공부에 몰입해서 공부에 재미 붙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고3이라는 시절은 제일 재미있었던 시간으로 남아있어. 아직까지. 왜 그런지 알아요? 공부만 어느 순간 고2 한 10월 말 정도부터 고3 체제에 돌입했었는데
고2 10월 말쯤 되면서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주변에서 점점 이렇게 방패로 나를 막아준다는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공부만 하면 나머지는 다 커버해줍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니까 사회에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각자 책임을 져야 할 몫이 생기죠. 그런데 공부에만 몰입하면 나머지는 전부 커버를 해줘요. 일단 그때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시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에 한번 목숨을 거는 정도는 아니라도 깊이 몰입해서 와, 시간 되게 빨리 지나갔다. 이런 재미를 한 1, 2년만 느끼면 여러분들은 거의 1등급 딸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다 나가려고 했는데 기다려라 그 순간을 위해는 다음 주에 해야겠습니다. 요 교재 가져오시고 중학교 교과 위주로 시험을 수업을 좀 당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뒤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몇 문제냐면 40문제인데 40문제 중에서 자, 16번까지입니다. 자, 요거 16번까지 풀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나갔던 거 모의고사에 지문에 번호 선생님이 지정해드리면 지난주처럼 지정해드리면 그거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수업에 참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왜 안 꺼져요?